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여왕 엘리자베스 1세. 45년간 영국을 통치하며 황금시대를 열었지만 평생 결혼하지 않아 처녀왕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사랑은 있었습니다. 왕관보다 소중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세 남자의 이야기. 오늘은 엘리자베스 1세의 금지된 사랑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의 사랑. 엘리자베스가 10살 때 만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더들리. 같은 나이의 이 소년은 훗날 여왕의 심장을 평생 사로잡을 운명이었죠.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놀았던 소꿉친구였어요. 하지만 1553년 메리 1세 즉위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 속에서 더들리 가문은 몰락했고 로버트의 아버지는 처형당했습니다. 1558년 엘리자베스가 25세의 여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더들리를 궁정으로 불러들인 것이었죠. 그리고 그를 마스터 오브, 즉 왕실 마구간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버트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거든요. 에이미 로브사트라는 여성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자베스와 로버트의 관계는 깊어져 갔습니다. 둘은 매일 함께 말을 타고 춤을 추고 긴 시간을 보냈어요. 궁정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왕이 기혼 남성과 너무 가깝다고 말이죠. 1560년 9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버트의 아내 에이미가 집 계단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은 거예요. 의문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여왕과 로버트가 에이미를 죽였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물론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엘리자베스는 큰 타격을 받았죠. 에이미의 죽음 후 로버트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자베스와 결혼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머뭇거렸습니다. 궁정 대신들이 강력히 반대했거든요. 신분이 낮은 신하와 결혼할 수는 없다며 격렬히 반대했어요. 외국 왕족들도 영국 여왕이 살인자와 결혼한다며 비난했습니다. 결국 엘리자베스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랑과 왕관 사이에서 왕관을 선택한 거죠. 로버트에게 백작자기를 내리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로버트가 1588년 죽을 때까지 30년간 엘리자베스는 그를 곁에 두었습니다. 로버트가 죽자 엘리자베스는 그의 마지막 편지를 그의 마지막 편지라고 적어 평생 간직했어요. 위험한 사랑. 1587년 54세의 엘리자베스 앞에 새로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로버트 데벨의 에섹스 백작. 고작 20살의 젊은 귀족이었어요. 무려 34살의 나이 차였지만 엘리자베스는 이 젊은 남자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에섹스는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시를 쓰고 검술도 뛰어난 재능 있는 청년이었거든요. 엘리자베스는 에섹스를 극진히 총애했습니다. 땅과 자기를 내리고 궁정에서 최고의 자리를 주었어요. 사람들은 늙은 여왕이 젊은 남자에게 빠져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에섹스는 점점 거만해졌습니다. 여왕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여왕과 공개적으로 말다툼을 하기도 했습니다. 1599년 에섹스는 아일랜드 원정에 실패하고 무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분노했고 에섹스를 가택 연금시켰어요. 절망한 에섹스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1601년 2월 8일 런던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여왕을 악한 조언자들로부터 구하겠다며 무력으로 궁정을 점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반란은 하루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에섹스는 체포되어 런던탑에 갇혔어요. 엘리자베스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죽여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왕으로서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반역자는 처벌받아야 했어요. 1601년 2월 25일 엘리자베스는 떨리는 손으로 사형 집행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에섹스는 그날 새벽 런던탑에서 참수되었어요. 에섹스가 죽은 후 엘리자베스는 크게 변했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이전의 활기를 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 1570년대 40대에 접어든 엘리자베스에게 마지막 결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프랑스 왕 샤를 9세의 동생 앙주 공작 프랑수아가 구혼한 거예요. 앙주 공작은 엘리자베스보다 22살이나 어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혼이었어요. 프랑스와의 동맹을 통해 스페인을 견제할 수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편지로 구애를 나눴습니다. 앙주 공작은 달콤한 연애 편지를 보냈고 엘리자베스도 진지하게 답장했어요. 편지에는 서로를 몬티아레스 셰어나의 가장 소중한 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1579년 앙주 공작이 직접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46세의 엘리자베스와 24세의 앙주 공작이 실제로 만난 거죠. 놀랍게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개구리라는 애칭으로 앙주 공작을 불렀어요. 실제로 결혼할 생각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46세의 나이에 첫 임신은 너무 위험했어요.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영국 국민들이 반대했습니다.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였고 영국은 개신교 국가였거든요. 종교적 갈등이 우려되었어요. 궁정 대신들도 반대했습니다. 이제 와서 외국 왕자와 결혼해서 무엇하겠느냐며 만류했죠. 1582년 엘리자베스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앙주 공작에게 거절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나는 이미 영국과 결혼했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말이죠. 앙주 공작은 실망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좋은 친구로 남기로 했어요. 앙주 공작은 1584년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엘리자베스 1세는 3번의 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로버트 더들리와는 순수한 첫사랑을, 에섹스 백작과는 위험한 열정을, 앙주 공작과는 성숙한 사랑을 나누었죠. 하지만 세 사랑 모두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왕이라는 신분, 정치적 현실, 그리고 운명이 그녀의 사랑을 가로막았어요. 엘리자베스는 1603년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았고 후계자도 남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황금시대의 영국이었습니다. 개인의 행복을 포기하고 나라를 선택한 위대한 여왕의 이야기. 그 뒤에는 사랑하지만 가질 수 없었던 세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랑과 권력 사이에서 권력을 선택한 여왕. 그것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역사 속 위대한 여왕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권력과 사랑, 의무와 행복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엘리자베스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더 풍성한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역사 속 숨겨진 진주 같은 이야기들을 정성껏 발굴하여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